얼마 전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패션 브랜드 행사장도 아니고 글로벌 명품의 팝업도 아닌데 수백 명의 젊은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섰던 건데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중국 패션 플랫폼 브랜드 쉬인의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였습니다. 패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파리에서 중국의 패션 브랜드의 공식 런칭이 새삼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여러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조금씩 중국의 브랜드로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쉬인과 같은 저가 시장뿐 아니라 절대 권력의 유럽 럭셔리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한 남자의 이야기 때문에 패션계가 충격에 빠진 상태인데요. 디올, 펜디, 루이비통 등 럭셔리 패션계를 주무르던 한 남자가 다른 곳도 아닌 중국 패딩 브랜드 보시덩으로 이적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LVMH 핵심 브랜드를 오가며 패션의 흐름을 재정의한 디자이너 킴 존스. 그가 갑자기 유럽을 떠나 중국으로 향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중국의 본게임 인간 사냥입니다. 킴 존스는 단순한 디자이너를 넘어서 현대 럭셔리 패션의 언어 자체를 바꾼 설계자에 가깝다고 평가받는데요.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오가며 쌓은 문화적 다양성이 그의 디자인 감각을 형성했습니다. 그가 처음 크게 이름을 알린 건 2017년 루이비통 남성복 라인이었는데요. 그저 딱딱하고 고급스럽기만 한 럭셔리 브랜드의 남성 라인을 힙한 문화와 연결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었죠. 바로 남성 라인에 슈프림 같은 스트리트 코드를 섞어 새로운 하이 패션을 만들었던 것인데요. 평이한 수준이었던 루이비통 남성복 라인의 글로벌 판매량이 뛰어오르며 킴 존스, 그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 그가 디올 남성복 아티스틱 디렉터로 오르게 되면서 패션계는 완전히 그의 색으로 물들어가게 되는데요. 디올 남성복은 킴 존스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의 클래식한 실루엣에서 벗어나 클래식 아카이브와 아티스트 협업을 결합해 디올을 다시 정상에 올렸는데 2020년엔 펜디 여성복과 꾸띠르 아티스틱 디렉터까지 동시에 겸임하면서 LVMH 내부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디렉터가 남성과 여성 라인을 동시에 총괄하며 두 글로벌 하우스를 오가는 건 유례없던 일이었기 때문인데 이후 업계에서 그는 게임 체인저로 불렸습니다. 그런 킴 존스가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받은 직후인 2025년 2월 그는 디올의 맨 아티스틱 디렉터의 사임을 발표하고 돌연 유럽을 떠났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었는데요. 하지만 몇 개월 후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바로 그가 새로 이적할 곳이 중국의 패딩 브랜드 보시덩 산하의 아레알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패션계를 충격으로 빠뜨렸죠. 보시덩은 1976년 설립된 중국 최대 패딩 브랜드입니다. 중국 자체 내수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2위지만 글로벌 인지도는 아직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보시덩은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저가, 속도 중심이던 중국 패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프리미엄 전략으로 선회한 것인데요. 단순한 패딩 회사가 아니라 중국 패션 산업이 정면 승부를 선언한 첫 브랜드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카피의 시대를 끝내고 중국 럭셔리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카드가 바로 킴 존스인 것이죠. 중국 럭셔리 시장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데요. 유럽 하우스가 제공할 수 없는 규모의 예산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킴 존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권한입니다. 브랜드 리포지셔닝, 신설 라인 결정권, 크리에이티브 조직 구성권, 글로벌 확장 전략의 총괄 등 거의 공동 창업자급 제안이 가능했을 겁니다. 사실 LVMH 같은 거대 그룹에서 디자이너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판매 전략, 이미지 컨셉과 같은 모든 결정권은 매출 중심 구조로 운영하는 그룹 본사에 있죠. 거대 그룹 안의 디자이너나 디렉터는 창작자로 스카웃되었지만 결국 창작자가 아닌 이미 결정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집행자에 가깝습니다. 킴 존스는 이미 그 구조 안에서 모든 걸 해봤습니다. 하지만 스트리트의 쇠퇴, 럭셔리의 보수화 속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창작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이러한 정권은
킴 존스 역시 LVMH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자유겠죠. 이러한 자유는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욕망을 건드렸을 겁니다. 영국의 패션 비즈니스는 킴 존스의 이탈은 서구 중심의 패션 사업이 아시아 자본의 힘을 인정해야 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했고, 미국의 우먼스 웨어 데일리는 킴 존스가 중국을 선택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행동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패션계의 중국의 영향력을 일례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2021년 디올의 상하이 전시회에서 불거진 주근깨 모델 사진 논란이 바로 그것이죠. 2021년 상하이, 디올은 중국 작가 천만이 찍은 레이디 디올 광고 포스터를 걸면서 시작됐습니다. 포스터에는 주근깨가 많고 눈꼬리가 날카롭게 올라간 메이크업을 한 중국인 여성 모델이 등장했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이 격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논란의 핵심은 흔히 서구에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쓰는 찢어진 눈이나 못생긴 동양인의 고정관념을 고착화하고 중국 여성의 이미지를 기괴하게 왜곡하여 중국을 모욕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디올은 즉시 사과문을 올리며 사진까지 철거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중국 소비자와 여론이 럭셔리 브랜드들의 디자인이나 마케팅 방향마저 직접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음을 보여주었죠. 2024년 기준 중국의 명품 소비 규모는 전 세계 럭셔리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중국이 최대 소비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위치 변화는 패션 전략 변화와 맞닿아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단순 생산기지가 아니라 패션 창조국을 목표로 전환했습니다. 배타성이 강한 유럽 패션계에서도 우마왕, 루이스 샹타오첸, 슈통 등 중국의 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이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선 자본뿐 아니라 사람이 필요함은 당연하겠죠. 결국 브랜드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일 테니 말이죠. 중국은 패션판의 소위 인재라 할 수 있는 인간 시장을 흔들어 새 판을 짜려 하고 있고, 킴 존스는 그 대형 프로젝트의 첫 번째 상징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킴 존스의 이적이 중요한 이유는 럭셔리는 유럽이 만든다, 이 공식이 처음으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소비 시장의 성장, 끝없는 자본의 투입, 세계적 인재의 영입전까지 중국의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패션의 권력 이동, 앞으로 더 많은 인재가 중국 시장의 자본과 권한의 자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패션계의 배경이 바뀌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부터 훨씬 더 크게 흔들릴 겁니다. 킴 존스는 그 문을 가장 먼저 연 사람이고 중국 패션이 던진 본격적인 첫 번째 선언일 테니까요.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원희롤린이었습니다.